오늘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박영식 평론가랑 함께 하시고 우리 한겨레 논설위원실 권태원 실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리 자르셨어요? 아, 그랬나요? 예. 머리 감으신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매일 감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저희가 1부의 이야기를 하다가 뭐 2부로 넘어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일단 오늘은 뭐 시간 순서대로 오늘 오후 2시 20분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했어요. 단일화 없다. 뭐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기자회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운동 하는 거죠. 선거운동이다? 예. 단일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의 최고 목표는 15%를 넘는 것일 텐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12자릿수를만 나온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최대로 성공하는 큰 것으로 성공이죠. 그러니까 선거비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막판 가면서 아무래도 양쪽으로 그 진영 결집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기자회견이든 저렇게 나서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한테는 마이크를 좀 마지막에 주려고요. 매섭게 때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갤럽 조사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조사를 하면 이준석 후보 자신이 29%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40% 나왔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예. 이제 경쟁력이 이제 김문수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사퇴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은 뭐 단일화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김문수가 알아서 사퇴해주면 자기가 단일 후보로서 범보수를 대표하는 대표주자가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많이 보던 패턴이에요. 여론조사 어디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국끓이는 거. 네.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언급을 하긴 했던데 드디어 들어볼까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의.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는 명태균이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명태균의 부재가 이렇게 한 정치인이 너무 심각하게 정치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명태균이 뭐 조력을 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정제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굴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집착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돈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죠. 돈 거리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말을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언론 일면에 대한 장악 그리고 단일화에 아주 무서운 집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신화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굉장히 선거에 능하다. 뭐 본인은 선거 중독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이제 정치인의 유효 기간이 다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보이고 있는 이런 반정치적 쇼 여기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만 제가 더 지적하면요. 이낙연 대표와 전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연합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판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가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불과 1년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랑 서울역에서 손들고 사진 찍은 거 제가 안 그래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왔거든요. 방금 전에. 예. 그러니까 그걸 잡탕밥으로 비판을 할 자격이 이준석 후보는 없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일관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정치공학적 단일화 반대한다 그랬었잖아요. 모르겠어요. 뭘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낙연 대표 비판했던 지점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준석 후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함의들은 모두가 다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여러 명의 한덕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가 어디 가서는 호남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서울 사람이라고 연막으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서사도 어디 가서는 이용하고 어디 가서는 또 이용하지 않는 이런 식의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지금 부정하는 듯한 선거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신뢰의 면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댓글에 지금 구피님이 이준석 잡는 신인규라고 보내주셨는데
있는데요. 그 만약에 허락한다면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로 한다면 한 4일 정도. 저는 4일. 직위원식이 네. 아니라 날로 계산합니다. 날로 네, 시간으로 날로. 계산 안 하고요. 거의 뭐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그 토크량은 콘클라베를 넘어설 수 있다고. 그 흰 연기 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고 사실상 이준석 잡는 신인규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예. 이준석 포함해서 반정치 잡는 신인규로 반정치 정정을 잡는.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어요. 반정치. 요새 책 몇 권 쓰더니 계속 저래.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조금 더 살펴봤었는데 그 비화폰의 서버가 원격 삭제됐다.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라는 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12월 6일이었다는 부분도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홍장원 1차장이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이제 호통쳤다는 그 내용이 폭로된 그 이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뭐 이게 우리는 의심한다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의 수사와 재판에만 쓰일 수 있는 증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재판이나 수사에 쓰려면 직위원 판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직위원 판사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이 내란 이후의 상황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비롯해서 군 장성들만 일부 지금 구속이 돼 있을 뿐이고 예. 도대체 경호처에서 뭘 했고 또 내각에서 뭘 했고 이게 지금 다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내란 수개까지도 불구속 재판을 하고 있으니 정말 갈 길이 참 먼데 지금 일단은 드러난 내용들만 보면요. 지금 비아폰의 내용들을 삭제했는데 그럼 누가 삭제 지시를 했냐? 그렇죠.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사실상은 이게 지금 증거 인멸을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를 의심을 합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다행히도 경찰이 많이 늦었지만 지금 한덕수를 비롯한 내각의 인사들과 경호처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자들에 대한 내란 수사가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다행히 비아폰 서버 제출에는 협조한다라는 방침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직위원 판사가 결심만 하면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어제도 재판 중에 공방이 있었다 그래요.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 굉장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반대하죠. 뭐 윤석열 측에서 이제 피해자의 뭐 참여권 보장을 얘기하고 또 윤석열이 이게 증거가 안 맞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안 맞다는 게 이게 비아폰 서버 간의 이제 윤석열과의 통화가 이 윤석열과의 통화가 이제 그전 내란 재판에서 이건 4번이었다. 예. 근데 여기는 3번이었다. 3번이었다. 4번이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저기 직위원 판사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선이 지나고 나서 6월 9일에 다음 공판이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9일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여서 아무래도 정권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뭐 우려는 됩니다. 원래 사법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이번 선거가 이제 내란 진압과 종식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한 축에서는 그런 목표를 잡고 달려가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6월 9일 공판에서 이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뭐 제가 생각하는 바 이번에 시대 정신을 우리 민주시민들이 일으켜 주신다라고 한다면 6월 9일에서는 뭐 당연히 그 시민들의 의지에 합당하는 결론을 직위원 판사가 따라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조금 불안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 직위원 판사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재판사한테 맡긴다라는 게 좀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워낙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서 진행됐던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소위 말하는 룸사롱 접대 의혹 관련해서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도 법원 단위에서도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군인권센터 또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즉각 재구속시켜라.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전면 공개하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민 36,330명의 온라인 서명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구속의 어떤 요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럼 구속이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범죄의 중대성. 중대성.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형량. 지금 그러니까 내란죄에 있어서 그 뭐 피고인 그리고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지금 밖에 있고 뭐 우리 많이 본 것처럼 보리밥도 먹으러 다니고 개랑 산책도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 지금 증거인멸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도 이렇게 나왔고. 아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내란의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평성이 일단 제일 안 맞죠. 그 부하들은 또 다 지금 부하들 다 구속돼 구속돼 있고. 있어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일부 보석된 사람들 빼고는 다 구속 재판 받고 있고 그게 정상인데 예. 왜 지기현 재판장 자기가 뭔데 왜 나를 갖다가 시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뭐 심우정이 풀어줄 줄 몰랐다? 그럼 지금이라도 재구속해야죠. 말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룸사롱 안 갔다 그러니까 또 사진 나오고 뭐 매번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무슨 뭐 베드로도 아니고 왜 그러는 겁니까 진짜. 다 굴기 전에 예.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네요. 네. 예. 아니, 본인이 룸사롱 사진을 부인하는데 또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본인이 지금 저지른 일의 심각성과 잘못을 깨닫는다면 당장 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재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형평을 다 깡그리 깨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슨 원님 재판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풀어주는 겁니까? 뭐 사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형평을 가지고 법의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이 내란 재판에 무게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염려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전 이게 사법부 전체의 자정을 우리가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기현 재판장의 엉터리 재판 이 첫 단추부터 다 지금 잘못 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기현이라는 판사 이름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또 한 명의 그러니까 판사 이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도 널리 알려져 버린 일이 있었죠. 지난 둘을 합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희대의 지기현이라고. 우리수를 아 이게 아니, 요새 뭐 재밌어요. 방송 욕심 있어요? 희대의 지기현. 희대의 지기현. 아 좋네요. 아니,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파기환송 이게 사실은 선고도 선고고 판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절차 그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뭐 불과 9일 만에 뭐 판결 나버리고 이게 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게 정치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어제 소집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별 내용 없이 끝났습니다.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건으로 상정됐던 내용들과 어제 현장에서 안건으로 추가됐던 내용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법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조금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 오늘 뉴스 프리뷰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참 판사스럽다. 예. 예, 제가 판사들을 잘 모르지만 애초에 이 전국 그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이제 뭐 청문회, 특검 이런 요구가 나오고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자 그다음 재판 독립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 두 가지 논쟁이 막 뒤섞여서 논란이 됐겠죠. 저는 2시간 동안에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선거 이후로 미루자 그 얘기만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후 원인과 결과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법관 대표자회가 왜 열렸는지 그리고 그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재판 판사들이 어디 외딴 섬에 가서 너희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치외 법관하고 너네들은 무슨 판결을 내리든 우리는 상관 안 할게. 너네들이 판결한 게 모든 게 다 오라. 그러라고 재판 독립을 한 게 아니죠. 사실 재판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재판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권력의 신여가 되지 말라. 그리고 권력의 그 부당한 것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라라고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는 거지 사법부를 위한 독립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법관 대표자 회의라든지 판사들의 가끔 얘기들을 보면 무엇을 위한 사법부 독립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은 다른 거죠. 사법부란 부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권,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사법 영역에 있어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라라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부의 시녀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의구심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면 야 지금 너 지금 사법부 독립에 지금 뭐 공격하는 거야? 아니면 정치 세력이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네?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번에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2시간 논의하고 다음으로 미뤘지만 그 안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어떤 국민들이 이제 이 정도의 어물쩍 넘어가려는 결론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뭐 결론 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다뤘다는 내용 자체가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입장은 정말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한 것이고 사법부를 입법부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재판부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도의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귀현 판사나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았을 때 그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사법부가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안 된다. 사법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회피하고 오히려 그냥 정말 겉핥기식의 이런 입장을 낸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걸 그냥 이해하겠는가? 있는 그대로 이해하겠는가? 다음 것도 역시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저는 어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대비 이 법관들이 보여줬던 태도가 참 성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0명이 넘는 그 정족수 중에 88명의 판사가 참여했다라는데 그중에 15명만 현장 왔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다는 건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면 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88명이 회의한다고 치면 한마디 하시죠 쭉 돌면 2시간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가만히 있죠. 예. 대부분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대선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기대가 안 생겨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주권자로서 개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법부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걸 성역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역화 논리대로 따지면 법원 조직법도 못 고칩니까? 예. 아니, 고치면 또 법원 흔들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한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존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인혁당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그것도 우리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고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욕의 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라는 것이 좀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 독립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나옵니다만은 그 독립은 공정이라는 것을 지키는 전제 위에서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니 공정을 지키지 않고 편향되게 하는데 나 독립되게 할 거야. 나의 편향을 건들지 마.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심판이 공정하게 휘스를 불 때 아 나 독립적으로 할 테니까 건들지 마. 이게 말이 되지. 심판이 몸 안에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겉으로는 레프리 복장을 입으면서 한쪽 편에만 유리하게 휘스를 불어주고 있어요. 막 페널티킥 계속 주고 막 10대 0을 만들어주고 이런데도 독립적으로 하겠다라고 성역화한다는 것은 마치 본인들의 어떤 특권, 왜곡된 굴절된 어떤 권위의식 좀 이런 거에 발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법부가 독립을 요구하려면요 양심을 걸고 공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공정의 저울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은 전 사법부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그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좀 불성실하게 그냥 사실상 뭐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주는 정도로 끝내버렸거든요. 전 아직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 불신에 대한 온도를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이 느끼지 못하고 좀 딴 나라 소리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진행자라서 여기서 말 더 얻는 게 조금 그 부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르겠어요. 그 법조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법관 대표회의는 그냥 절차 밟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 판사들도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대표회의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결론을 내? 그러니까 대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대선 지나고 나면 결론 낼게. 야, 그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그 파기환송을 대선 이후로 미뤘잖니.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 정권 바뀌고 나면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야.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언짢습니다 저는. 정말 나이브하고요. 저는 법관들 중에 옛날에 성매매에서 걸린 법관들이 있었거든요. 현장 적발된 법관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성매매 처벌하는데 그게 뭐 법관의 독립을 흔드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법관이 뇌물 먹다가 걸렸어요. 그럼 그거 수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에 대한 인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예. 아니 판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또 공수처 만든 것이지 무슨 사법부의 독립이 무슨 지엄한 신성화된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이번 문제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는데 완전 졸속으로 완전히 속도를 밟아가지고 대선 못 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들이 사실상 들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5일까지도 고등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잡아가지고 예. 잡힌 재판만 5개였어요. 그럼 21일 동안 선거운동 하는데 5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헌법 116조의 1항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거운동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이 헌법의 가치를 법원 스스로 어겨버리면서 편향성을 일부러 드러냈거든요. 근데도 국민들이 다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사법부가 벌리고 있는 이 정치화된 모습 내지는 법관들의 부조리와 비위까지도 재판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감싸려고 하는 모습들은 이거 사법부의 자정의지 자체를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행동 아니냐. 이러다 사법부 전체가 다 몰락합니다. 예. 저는 이 변호사들이 그 몇 점 몇 항 말이런 거막 얘기할 때 조금 섹시한 것 같아요. 몇 개만 외우고 다닙니다. 좋았어요. 다 외우는 건 아니, 아니고. 내가 보니까 예. 요게 지금 다른 데서 한 몇 번 돌렸거든.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됐어 이제. 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약간 그 돌려막기로 제가 세 군데만. 아니 좋아요, 좋아요.